보겠습니다. 시민의회는 수의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수의한다는 거예요. 그 안을 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을 다 알고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나 그러니까 모집단, 국민 전체의 모집단, 유권자 모집단에 유사한 시민들을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는 거지. 그래서 시민의회인데, 그러니까 이해관계나 당파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논의와 결정을 하게 되죠.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받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단점이 있어요. 토론과 수기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논의한 후에 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약해요.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달라고 정부와 의회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주면 끝인 거야. 그래서 아일랜드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민회의를 했어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낙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불미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 허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민의회에 모여서 낙태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다 듣고 거기서 그 결정합니다. 시민의회에서. 그 결정서가 뭐냐? 낙태를 허용하는데 아주 까다로운 조건, 즉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총리가, 아일랜드 수상이죠. 아일랜드 총리가 그 시민의회에서 이런 그 결정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국가지만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법에서 허용한 거죠. 이해하셨죠?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프랑스에서는 기후 위기가 생기니까 그거 대응하기 위한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시민협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시민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입법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크롱이.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협약을 149개의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정부에다가. 이거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듯이, 금방 얘기했듯이 필터링 하지 않겠다. 거기서 권고하는 대로 다 입법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어떻게 해라서부터 149개 권고안이 나와서 자동차를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는 게 마크롱이 보고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마크롱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시민협약에 따로 하면 국가가 망할 정도로 됐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거를 어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시민의회는 그냥 권고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그런 겁니다. 이제 국민 발안을 보겠습니다. 국민 발안은 기본적으로 합의 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국민 발안은. 근데 내가 왜 여기 합의 민주주의, 아까는 수기 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여긴 합의 민주주의인데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공적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법안을 만들죠. 뭐가? 시민단체가. 시민단체가 좀 많아? 그러니까 어느 시민단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일정 기간 내에 뭐가 있어요. 뭡니까? 서명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1%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 8천만이잖아요. 800만이잖아요. 그러면 8만 명이 사인을 받아야 돼. 근데 대개
이제 시민단체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죠. 혹시 중간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원천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한 10만 또는 12만 뭐 15만 이렇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해줘. 법안과 함께. 그래서 합의 절차를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부결되니까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만들면 국민 발안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자로서 자기가 입법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의회에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합의 민주주의 체제를 어느 정도는 보완적으로 하게 되면 국민 발안은 굉장히 좋은 제도죠. 나는 그래서 국민 발안을 하자는 주의예요. 국민 발안주의자입니다, 저는. 근데 여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이거예요. 포퓰리즘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감정에 호소하는 입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즉시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입법을 할 위험이 생기죠. 사람들을 막 호소하고 막 광고 홍보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시민단체가 자기네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잡한 사안을 단순한 찬반으로 결론 내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왜곡되죠. 캠페인을 벌이고 광고하고 길거리에서 계속 사람들 홍보하고 그러면은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국민 발언은. 그래서 이 시민단체는 어느 시민단체라도 뭡니까 서명만 모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의 국민 발안 제도가 활발하게 나오죠. 기본소득 같은 헌법 개정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스위스 자체 내에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관심사였죠. 기본소득 헌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게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자. 스위스가 하는 건 지금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하고 복지제도가 스위스가 아주 잘 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해서 복지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냥 1인당 300만 원씩 주자. 그런 제도를 시민단체가 그때 BN이라고 그래가지고 글로벌한 시민단체가 있는데 스위스 지부에서 추진해가지고 서명을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 국민투표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죠. 왜냐하면 돈이 드는 것도 돈이 드는 거지만 이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돈이 드는 것도 기존의 복지제도를 다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복지제도를 다 없애고 1인당 무조건 300만 원씩 무조건 다 준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조건이 없는 거니까 무조건 1인당 주는 거다. 300만 원씩. 월 300만 원입니다. 괜찮죠, 그 정도면. 그래서 스위스인들이 그걸 찬성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웬걸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위스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헌법 개정안은 폐기됐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기존에 있던 복지제도 자체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무너뜨리고 300만 원씩 주는 거 자체가 또 돈이 들어. 그러니까 기본 소득 제도가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복지제도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류에 따라서 지금 기본소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유행하니까 그걸 하겠다고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나는 스위스가 그때 조금 됐으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복지라는 게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스위스나 독일 같은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복지 제도라는 게 나 같은 노인들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거 어르신 교통 카드 그거
그런 거 외에 뭐 없어. 복지를 할게. 우리나라엔 사실. 이제 요즘 뭐 애 안 나니까 어린이 뭐 유치원 뭐 보조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린 기본소득으로 빨리 가자. 글로벌한 이 스탠다드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본소득으로 뿌리자. 왜냐면 아니 복지제도 뭐 한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무기 수출 제한도 이게 그래서 아니 이게 평화주의적인 그런 시민 단체가 나타나 가지고 스위스에서 생산한 무기는 외국으로 수출하지 말자. 못하게 금지시키는 그걸 했어요. 그 무기 수출 제한. 그러는데 아니 그 스위스에서 만든 무기가 얼마나 좋아. 스위스 아미 칼이 있잖아. 얼마나 좋아 쇳덩어리.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만든 무기가 그 수출을 금지하는 그것이 법에 통과되지 못했어요.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거지.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금융 지원을 끊자. 이런 법안을 또 냈어. 그런데 국민이 야 그거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게 다 그런 거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그런 걸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냐. 그래서 금융 지원을 끊자는 것도 폐기됐어요. 캘리포니아 예를 들어봅시다. 캘리포니아도 이게 저기 국민 발안 제도를 하니까 얘네들은 주민 발안 제도라 해서 프로포지션이라는 용어를 쓴대요. 프로포지션 메토 이렇게 1호, 2호, 3호 뭐 160m, 뭐 200m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Save Our State Initiative라는 이 국민 발안 제도를 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방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에서 하는 주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캘리포니아가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Save Our State Initiative예요. Save Our State. 우리 캘리포니아를 지키자.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지키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외국인 차별법이에요. 특히 멕시코에서 온 중남미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냐면 그 라틴계 이민자들을 이제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축소하고 외국인 특히 라틴계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이민자들이요. 정식 그 이민으로 받아준 그 사람들한테 의료 혜택을 축소하고 공립 교육만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공립 교육을 못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어. Save Our State. 이거 누구 생각나죠? 트럼프 생각나죠? 트럼프가 하는 짓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시민 단체가 나타나 가지고 이 법안은 통과됐어요. 이 법안이 통과됐다니까. 이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시민단체들이 몇몇 연대해가지고 이 법을 그 폐지시키기 위해서 연방 지방법원에서 지번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법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방 법원 판사가 이 법은 연방 헌법 우선주의, 그러니까 연방 헌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 헌법과 주 법률들이 그 지켜지는 것인데. 연방 헌법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외국인 차별법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연방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항소해야 되는데 주지사가 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나중에 몇 년 되다가 그 뭡니까? 폐기됐고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이 좀 깨인 사람들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체제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시민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기호식품이라 마리화나가 기호식품이라는 거야.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어.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마리화나 담배 피는 애들 냄새가 풀풀 나잖아. 그 여행하다 보면 걔네들 뭘 다니면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 다 마리화나 냄새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토록 진짜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자꾸 피면 이거 다 마약인 거야. 우리 커피 마시는 것만큼이나 커피 자주 마시면 몸이 안 좋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거든. 이해하셨죠? 이제 국민 발항과 이게 어떻게 다른지. 자,